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7월 13일 해외 선물 시황 및 암호화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에 제가 업로드 횟수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이는 멤버십 회원분들 확실한 수익이 날 때까지는 멤버십 위주로 좀 치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차트 분석도 한번 올려드리고 그 뒤로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별 주식 차트 분석이 제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 제작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게시글로 간단하게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4월부터 현재까지의 상승을 파동 카운팅 해보자면 1, 2, 3, 4, 5 형태로 한 가지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파동 카운팅으로는 1, 2, 3, 4, 5 형태로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S&P 차트랑 같이 보시면은 S&P 차트까지 봤을 때는 1, 2, 3, 4, 5 형태가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 형태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1, 2, 3, 4, 5 파동으로 보는 것이 이제 S&P로 봤을 때와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5파동이 다시 한번 1, 2, 3, 4, 5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의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 현재도 지금 US100 현물 차트 상으로 이 위에 있는 주황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 화요일에 CPI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마지막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일정을 좀 보시면 일단 관세 관련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또 러시아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장전의 CPI 발표, 그리고 은행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PPI, 그리고 나머지 은행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그리고 장전의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장후엔 넷플릭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지표 발표, 그리고 장전에 3M,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이때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되겠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모든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면서 추가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긴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상승하다가 어느 지표가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좀 꺾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 4시간 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거의 2주일 가까이 22,800선에서 23,100 사이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2,800 초반 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하방을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봐야 되지만 그 상승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은 상승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을 맞을 수 있고, 또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더라도 1, 2, 3, 4, 5 형태로 마지막 상승을 보이고 꺾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계절성 측면으로 봐도 7월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나 8월, 9월에 계절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매매 전략으로는 우선은 22,800 초반선이 깨지게 된다면 숏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 상승이 꺾일 때쯤에 숏을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좀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골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현재 내파동 3의 3파동의 마지막 파동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때 저도 이전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데, 그 뒤로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횡보하면서 저점 다져주고 1, 2,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4시간 봉상으로 주요 지지선들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나오면서 3360이나 3350 또는 살짝 그 아래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다시 한번 고점을 말아 올리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상승의 종착지는 3600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이 털렸지만 이렇게 상승 나와줄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이지 않고 돌파하는 거 지켜보면서 홀딩했던 것이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털렸던 물량을 찾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골드가 달러 인덱스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골드도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이슈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면 골드도 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관세 이슈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골드도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경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바꾸고 있는 상태로 골드에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비트코인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1, 2, 3, 4, 5파동 마치고 ABC 조정 형태로 0.38이 되돌림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준으로 설명드릴 때도 이 당시에 상승 이후 조정이 이와 같이 한 번 더 지지선 두들기더라도 다시 상승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대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파동이 1, ABC 조정 이후 3파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잘 올라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굉장히 잘 올라주고 있거든요. 지금 주봉상으로는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4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주봉 보시면은 이제 이 거의 한 4년 동안 거의 어떻게 보면 횡보에 가까운 조정, 상승, 조정 이런 형태를 거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올라주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4,000불을 넘어서 최대 8,00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이 이더리움은 이 블록식으로 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2700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직 상승 나오면서 2960에 위치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2700선까지의 조정도 나오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 최대 2800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들 보시면 차트가 다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리플인데 이렇게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리는 차트고요. 스텔라 루멘의 경우도 N자형 상승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헤데라 같은 차트도 똑같이 다 비슷한 차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비슷하죠. 지금 다 저점에 있는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나스닥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언젠가 한 번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나스닥의 조정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같은 조정을 겪더라도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지선 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나스닥에 비해서 조정을 잘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조정 후에는 더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